지난번 소개 영상에 이어서 첫 번째 인사이트를 제공할 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체제들 속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얻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사이트 질문과 아주 찰떡같이 잘 맞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바로 누텔라 초콜릿입니다. 리더님이 생각하시는 그 펴 바르는 초콜릿 누텔라가 맞고요. 정확하게는 빵에 펴 바르는 이 헤이즐넛 향이 나는 크림형 초콜릿을 의미합니다. 아마 누텔라보다 페레로 로쉐라는 초콜릿을 더 잘 아실 텐데요. 이 한국에서는 한때 마약 초콜릿으로 이름을 날린 누텔라가 있죠. 이 누텔라가 페레로 로쉐를 만든 페레로 그룹에서 탄생한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누텔라랑 페레로 로쉐랑 같은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이 페레로 로쉐가 훨씬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누텔라 초콜릿의 명성이 훨씬 대단합니다. 그도 그럴 게 페레로 그룹이 무려 194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초콜릿 제국이 되었죠. 그 페레로 그룹의 최초의 펴 바르는 초콜릿 제품이 누텔라였기 때문에 페레로 로쉐보다 누텔라가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표현과 누텔라가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텔라가 세계적인 러브 마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텔라는 긴 시간 동안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긴 시간 동안 각종 미디어 장르를 넘나드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90년에 프랑스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이탈리아인이 사랑하는 물건들. 여기에 대략 70가지의 이탈리아 상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 하나로 누텔라 초콜릿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리카르도 카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아예 대놓고 누텔라 누텔레 그리고 그 후속작인 누텔라 2를 발간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들이 모두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수지 라이크스 누텔라라는 록밴드가 결성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는 누텔라만으로도 이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서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러브마크의 자리입니다. 잘 팔리는 브랜드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가진 자리죠. 자, 사실 누텔라가 시대의 변화가 낳은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누텔라의 기원이 만약에 나폴레옹이라면 믿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설탕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없죠. 1800년대에는 이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 번은 해양을 봉쇄해버렸는데 그 때문에 이 유럽 전역의 시장에서 설탕이 한번 싹 사라졌습니다. 이 설탕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졌고 이때 나폴레옹이 이런 조치를 취해요. 자, 사탕물을 재배해라. 그리고 설탕 생산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해상 봉쇄는 14년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유럽 전 지역에서 이 대부분의 원료 가격들이 이미 폭등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료 가격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유럽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설탕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피에몬테 지방에 사탕무랑 함께 코코아를 대신할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물 이름이 바로 헤이즐넛입니다. 자, 견과류가 포함된 혼합된 초콜릿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무렵의 일인 거죠. 자, 이후에 헤이즐넛이라는 작물이 코코아의 양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코코아의 완전한 대용물로 자리를 잡는데 바로 이 헤이즐넛이 이 미래 초콜릿 제국이 된 지금의 초콜릿 제국이 된 누텔라의 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폴레옹의 조치가 중미와 남미로부터 수입되던 사탕수수가 거의 사라지면서 유럽에서 달콤한 간식과 관련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지나친 억지는 아니라는 거죠. 페레로 그룹의 페레로가 나폴레옹이 써올린 작은 조치로 형성된 헤이즐넛의 시장,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 코코아의 대체제인 헤이즐넛을 혼합한다는 페레로의 생각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이 초콜릿이 값비싸던 시대에 헤이즐넛을 활용해서 값싸고 질 좋은 대중적인 초콜릿으로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텔라의 사례는 그뿐만이 아닌데 당시 페레로 가문의 공장이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페레로는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를 계속해서 돌아다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이 많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누텔라는 그 스스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대체제들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거죠. 페레로는 이 나라들의 사탕과 초콜릿은 물론이고 온갖 종류의 과자들을 사들여서 맛보고 분석을 했는데, 이 이유는 단순히 베끼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한 번은 술에 절인 달콤한 체리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낱개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5명으로 시작했던 독일 공장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직원이 150명을 넘어서는 공장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초콜릿에 대해서 특별 패키지를 제작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쁜 박스에 담거나 유리병, 도자기에까지 담아서 팔았고, 이런 용기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부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페레로는 코코아의 대체제인 헤이즐넛을 활용해서 70년 동안 초콜릿 제국을 건설했고, 동시에 스스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대체제가 될 수도 있었을 뻔한 경쟁사들 제품들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리더님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체제들 속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체제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아메이란 어떤 기회가 될지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